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성경과 시대를 담은 설교자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인데요. 리사 손 교수의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는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든다입니다. 2019년 출판되었습니다. 저자 리사 손 교수를 소개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바너드 칼리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방문 연구원을 지냈으며 한국 풀브라이트 학자로 2회 선정되었습니다. 인간의 학습, 기억, 메타인지를 다루며 학습 방법과 장기 기억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사 손 교수가 이 책을 쓴 동기는 이러합니다. 근래 들어 메타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메타인지는 상위 1% 공부법으로 알려져 있다. 메타인지를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오해다. 메타인지는 누구나 평생 키워 나가야 한다. 학생보다 성인에게 더 필요하다. 메타인지의 진정한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냥 무조건 배우는 것보다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책을 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메타인지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을까?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누구나 실수와 실패, 이를 극복하려는 용기를 통해 스스로 메타인지를 성장시킬 수 있다. 리사 손 교수는 인지심리학적으로 메타인지를 생각에 대한 생각, 인지에 대한 인지로 규정했습니다. 또 메타인지를 내면의 거울로 설명했는데요. 메타인지는 나의 내면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다. 메타인지는 자기의 모든 인지를 바라보는 능력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특별히 내가 안다고 믿는 것들을 다시 비추어주는 내면의 거울이다. 영성에서 자아 성찰 개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리사 손 교수는 그동안 대학에서 연구해 얻은 성과에서 나온 이론과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결합하여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는 이러합니다. 프롤로그, 서론, 1장,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첫 번째 착각, 빠른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2장,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두 번째 착각, 쉬운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3장,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세 번째 착각, 실패 없는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4장, 토끼와 거북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잡기. 5장, 모든 변화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런 논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나 실수와 실패와 이를 극복하는 용기를 통해 스스로 메타인지를 성장시킬 수 있다. 본론에 들어가서요. 프롤로그입니다. 저자는 먼저 메타인지는 자기가 자신을 아는 것, 이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폴로 신전기둥에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한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다. 메타인지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자기 거울이다. Reflection of the self. 자기의 모든 인지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메타인지다. 자신의 기억, 느낌, 자각하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과거에는 감각, 지각, 학습, 기억, 언어 등 인지 분야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연구했다. 50년대, 70년대 사이 인지 구성의 요소가 아니라 인지 자체에 대한 연구,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80년대에 이르러 메타인지 과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했다. 저자는 메타인지는 모니터링과 컨트롤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은 자신의 인지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컨트롤은 자신의 현재 인지 상태를 모니터링한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저자는 아주 어린 아기에게도 메타인지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18개월 아기와 엄마 사이에 짧은 징검다리를 만들었다.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는 어쩔 줄 모르다가 엄마에게 손을 뻗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아기는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자신의 능력으로 못 건너간다는 걸 판단하고 컨트롤을 통해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고 결정한 것이다. 18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도 엄마의 말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있다. 저자는 18개월 아기들이 엉덩방아를 찌으며 걷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메타인지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학습에서 자신의 인지 상태에 대한 착각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는데요. 우리의 인지 거울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보통 거울과 다르다. 메타인지는 왜곡되기 쉽다. 아이들은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저자는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과 관련해서 메타인지에 대해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첫째, 많은 부모가 자녀의 메타인지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각자 키우는 것이다. 둘째, 부모들이 학습과 관련하여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 빠른 길이 좋다는 착각, 쉬운 길이 좋다는 착각, 실패 없는 길이 좋다는 착각이다. 저자는 메타인지가 아이들의 학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평생 학습에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메타인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거죠. 1장 빠른 길이 좋다는 착각. 저자는 1장에서 학습에서 빠른 길이 좋다는 착각을 다루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빨리 배우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엇을 배우든 쉬운 과정, 빠른 과정은 없다. 오래 걸린다. 부모는 자신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느리게 배웠다는 사실을 잊는다. 생각의 속도가 빠르면 진지하게 생각하기 어렵다. 슬로우 띵킹이 더 중요하다.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보다 천재를 높이 평가한다. 노력하는 거북이보다 타고난 토끼를 더 좋아한다. 뭐든 빨리 하는 것, 특별한 노력이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천재의 학습 과정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천재는 자신의 메타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천재처럼 행동하는 아이들, 정답만 외우는 학습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지 못한 아이들도 메타인지를 키우지 못한다. 저자는 초등학교 때가 메타인지를 배워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쉽고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며 스스로 성공에 도취하기 쉽다.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메타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메타인지가 연습된 아이들은 고학년에 진입해도 공부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다. 반면에 메타인지를 연습하지 못한 아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청난 혼란을 겪는다. 2장에서 저자는 가장 쉬운 공부법을 찾는 것이 문제다 했습니다. 한국은 배움의 과정을 강조하는 제대로 된 학습보다 쉬운 공부법을 찾는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과정에 접어들면 견디지 못하고 포기자가 늘어난다. 그러나 학습 과정은 어려운 것이다. 학습은 장기 기억을 만드는 일인데 장기 기억은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보통 공부는 단기 기억으로 하고 바로 잊어버린다. 저자는 유창한 강의가 메타인지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유창한 강의를 들으면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물어보면 모른다. 저자는 벼락치기 공부는 하나만 하다 했습니다. 벼락치기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똑똑하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건데 절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3장에서 저자는 실패 없는 길이 좋다는 착각을 다루는데요. 천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키우지 못한다. 기계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키우지 못한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인간이다.
저자는 특별히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1977년 니카라구아에 청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기술학교가 세워졌다. 아이들이 스스로 수화를 만들어 나갔다. 아이들은 필요에 따라 언어를 창조하고 의사소통을 했다. 한국 아이들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 성적을 목표로 공부해서 그런 것 같다. 저자는 아이들에게 의견이나 생각을 묻지 않고 정답만을 요구할 때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망친다 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아이의 호기심을 유지해주는 부모가 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부모와 아이의 우선순위가 숙제와 성적으로 바뀐다. 부모는 아이의 궁금한 상태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아이의 의견이나 생각보다 정답이 중요하게 된다. 아이와 부모 모두의 메타인지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아이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다만 어른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굉장히 그럴듯한데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저자는 공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메타인지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 잘 잊어버릴까를 염두에 두면 착각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공부해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다. 저자는 특별히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 학습을 한다 주장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답을 보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 그런데 답을 보고 문제를 푼 학생들은 쉽게 포기하게 된다. 4장에서 저자는 아이들을 거북이로 보고 거북이의 속도로 공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북이이다. 세상은 우리를 보며 너무 느리다고 놀린다. 부모든 아이든 자신이 거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모두 토끼가 되고 싶어하며 경주에 참여한다. 경주에서 상 타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해야 한다. 자기 속도를 따라 공부해야 한다. 저자는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메타인지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메타인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스스로 자기 수준을 판단할 기회를 주고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받아쓰기 시험을 볼 때 느린 아이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부모까지 빠른 속도를 강요하고 실수를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는 배움을 경주라고 이해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경주보다는 자기 속도에 맞추어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자는 아이들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도 따라가야 하지만 자기 속도로 자기 깊이에 균형을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이가 실패를 통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는 과정을 허락하자. 저자는 창의력도 메타인지 문제라고 보았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봐야 창의력이 생긴다. 내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인생은 결국 문제풀이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큰 문제까지 우리 인생은 생각도 못한 문제를 끊임없이 선물한다. 창의성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답보다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창의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해야 아이의 창의성을 죽이지 않을까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는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창의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한다. 5장에서 저자는 모든 변화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위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이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 말을 아예 하지 않거나 숨긴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한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잔꾀를 부린다. 그러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아이들에게 모르는 건 나쁜 게 아니며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 배우는 속도가 느려도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것, 사람마다 학습 속도가 다르다는 것,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배우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된다. 저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메타인지는 부모가 길러줄 수 없다. 아이들이 스스로 길러야 한다. 메타인지의 목적은 아이를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저자는 학습에서 모르는 상태를 견디고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무언가를 모르는 상황에 처할 경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충분한 생각을 하면 알고 있는 느낌, feeling of knowing을 단어와 문장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생각을 꺼낼 때까지 버티는 용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이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바로 답을 찾아보면 메타인지는 형성되지 않는다. 저자는 메타인지와 관련해서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학습에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 도전하는 용기, 실수를 극복하는 용기, 창피함을 무릅쓰는 용기,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용기 등 엄청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아이의 메타인지 형성을 위해서 아이에게 인생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자는 부모가 스스로 자기 메타인지를 길러가는 것, 새로운 학습을 계속 해나가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따라온다. 그렇게 주장하네요. 전업주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배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어학 공부, 요리, 꽃꽂이, 운동, 독서 등 종류에 상관없이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메타인지 연구자들은 바람직한 어려움, desirable difficulties를 강조한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메타인지를 기르는 길이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을까? 논지는 누구나 실수와 실패와 이를 극복하는 용기를 통해서 스스로 메타인지를 성장시킬 수 있다. 리사손 교수의 메타인지 학습법을 읽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실수와 실패와 이를 극복하는 용기를 통해서 스스로 메타인지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데 동의했고요. 배우는 내용보다 배우는 방법, 배우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며 나도 거북이었다. 나는 정말 거북이다. 정말 오래 걸렸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느리게 왔다. 그래도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겠다 싶었습니다. 아이와 학생과 교인들을 포함해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메타인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가르치고 답을 주는데 익숙한 제가 고쳐야 되겠다 싶어요. 사람들의 성장을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먹었고요. 학교를 잘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잘 배우는 곳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냥 고민이 되었습니다. 메타인지로 학습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 교육 공동체, 영성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도 더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